x 플러스 3분의 3 x 플러스 3 x 플러스 7분의 4 그 다음에 x 플러스 7 x 플러스 12분의 5 그래서 요게 x 플러스 b 분의 a 이때 a 더하기 b까지 구해달라. 문제 풀면서 그냥 내용 설명도 한 번 더 해야겠지. 그래서 보면 일단은 풀이가 아니라 얘네들은 그 방법이 보통 우리가 두 가지라고 해요. 첫 번째는 부분분수 변형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공식을 알고 푸는 거고, 두 번째는 항등식 선지를 이용해가지고 푸는 그 헤비사이드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두 가지 다 설명해 줄 테니까 두 가지 다 실제로 이용을 해주셔야겠지. 일단 부분분수 변형은 공식을 외워야 돼요. 요게 너네가 아마 외우고 있는 공식이 a 곱하기 b분의 1이 b 마이너스 a분의 1에다가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고, 여기 괄호 현재는 왼쪽에서 오른쪽 유도하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뭐냐면 단순히 요 괄호하는 필분을 하고 요거 약분을 하니까 이게 나오더라. 요게 지금 최선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변형된 형태는 양변에 c를 곱할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러면 ab분의 c는 b-a분의 c를 여기다만 곱하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문제 풀 때 요 아이디어로 더 이용을 많이 합니다. 진짜 초록색을.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그냥 그대로 공식 대입해서 얘 풀면 되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헤비사이드라고 하는 건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봐봐, 저기 있는 하나만 내가 가져가 볼게. x 플러스 3분의 3이라고 하는 분모가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얘네는 뭐였냐면 분모가 소리가 뭐구나.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될 때만 쓸 수 있고, 여기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모에 완전 제곱식이 있으면 안 돼요, 알겠지? 완전 제곱식 존재하면 요 풀이는 못 써요. 그럼 얘가 일단 무조건 뭐냐면 무조건 x분의 뭐식이랑 x 플러스 3분의 뭐시기로 쪼개질 거라고요. 그 이유는 통분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내가 지금 뭐가 본 거냐면 a랑 b 값이 사실은 지금 궁금한 거잖아, 맞아? 먼저 원리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푸는 방법 설명 좀 할게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a를 내가 구하고 싶어. 그래서 양변에 뭘 곱할 거냐면 a 밑에 있는 분모를 곱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지금 좌변은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3분의 3이 되고요. 우변은 뭐가 되냐면 a에다가 x 플러스 3분의 bx 이렇게 나온다고. 됐니?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가 있잖아. 그럼 b가 사라져야 되겠지. 그러면 요거 0 넣어버리면 분자 0 되니까 사라지는 거 맞아요? 그래서 뭐냐면 요 숫자가 0 되는 게 어차피 곱한 거니까 x는 0을 대입을 해요. 그럼 여기는 1 되고 여기는 a가 나오게 된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식에다가 b를 구하고 싶을 때는 b 분모에 있는 숫자를 곱하기를 해요. x 플러스 3을.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되냐면 x분의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뭐가 되냐면 x분의 a에 x 플러스 3 더하기 b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b이기 때문에 a를 제거를 하려고 뭐다? 요거 0 되는 숫자 마3을 대입을 할 겁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 되고 여기는 사라지고 여기 b가 나오게 됩니다. 이까지 됐니? 요거를 우리가 헤비사이드라고 하는 원리인데 증명. 헤비사이드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봐봐, 암산으로 푸는 거야. 내가 a를 어떻게 구하냐면 x를 곱했다는 말은 이 식에다가 x를 손가락으로 가렸다는 말이겠지. 손가락 가린 다음에 요거 안에 0 되는 숫자를 지금 대입한 거 맞아요? 그럼 봐봐, 1초 만에 푼다. 가리고 0 넣어봐. 분수 뭐 나와? 3분의 3 맞아? 그러니까 a 값은 1이라고. 이해돼요? 마찬가지 b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서 요걸 가려, b 밑에 있는 거를. 근데 여기 괄호 안에 0 되는 거 마3 있잖아, 맞아? 그럼 가리고 마3 넣어봐. 마3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1 맞아? 그럼 그게 항상 여기 나온다는 거야. 요렇게 푸는 거 우리가 헤비사이드 또는 손가락 가리기 기법이라고 해야겠지. 그래서 요거는 많이 쓰면 좀 편하다, 알겠지? 실제로 고3 때까지도 쓰고 있고. 이까지 됐나요? 나는 요 풀이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물론 얘도 좋아,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오늘은 요거 2번으로 조금 연습 좀 해볼게 알겠지? 그럼 봐봐 얘들아. 너네도 이제 암산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x 플러스 3, x 플러스 7분의 4잖아 맞아? 그럼 이 식을 한번 암산으로 쪼개기를 해보자고. 됐니? 그럼 봐봐. 요거 위에 구하고 싶어. 얘를 손가락 가려. 0 되는 거 마3이잖아. 마3 넣어봐. 뭐가 돼? 4분의 4 되는 거 맞아? 그럼 위에는 1 됩니다. 1. 됐어요? 얘 구하고 싶으면 얘 손가락 가려. 마7 넣어봐. 마4분의 4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남은 거 한 개까지도 쪼갤게요. x 플러스 7 x 플러스 12분의 5 그럼 얘도 무조건 x 플러스 7분의 뭐식이랑 x 플러스 12분의 뭐식으로 쪼개지게 될 거고 그 다음 얘 구하고 싶으면 가리고 마7 넣으면 5분의 5라서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12 넣으면 마이너스 5분의 5라서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답 쪼개기로 했어요. 그러면 저기 주어진 지금 왼쪽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일단 아까 구해놓은 거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1 첫 번째 식 쪼개기 한 거. 자, 두 번째 식 쪼개기 한 거 그대로 적어볼게요. x 플러스 3분의 1 빼기 x 플러스 7분의 1 그 다음에 세 번째 식 쪼개기 한 거 x 플러스 7분의 1 빼기 x 플러스 12분의 1 이래 나오게 된다고 하죠. 그러면 얘는 지금 뭐야 가운데 다 사라진 거 맞나요? 맞벌이니까 그러면 끝에 두 개만 남죠.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2분의 1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거 통분하면 다 안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얘 통분을 해주면요 x에다가 x 플러스 12에다가 x 플러스 12 빼기 x 뭐가 돼? 12가 되겠죠. 여기서 통분을 했고 요 과정들을 다 뭐다? 난 지금 헤비사이드를 썼어요. 그냥 헤비라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제 뭐야? A 값은 10이고 B 값도 10이다. 두 개 더해달라 했으니까 A 플러스 B는 24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막 변형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이 있다고 제가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되면 이런 거 쪼개기 하는 거 뭔가 본 적 있을 거예요. 일단은 얘를 부분수란다는 말은 적기만 더 줄일 거야. 부분수란다는 말은 x 플러스 1분의 1을 냅두고 뭐다? x 플러스 2, x 플러스 3분의 1을 이렇게 하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돼요. 요거 부분수 한번 써주고 또 분배해주고 부분수 또 한 번씩 총 부분수를 3번 써야 돼요. 귀찮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하자고. 그냥 암산 정도 할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얘는 무조건 뭐다? x 플러스 1분의 뭐식이랑 x 플러스 2분의 뭐식이랑 x 플러스 3분의 뭐식으로 쪼개질 거라고요. 됐니? 그 다음 이제 뭐다? 가리고 마이너스 1 넣어봐. 1, 2, 2분의 1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 됐죠? 그 다음 이거 가리고 마이너스 2 넣어봐. 마 1, 1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1 됩니다. 됐습니까? 이거 가리고 마3 넣어봐. 마2, 마1 2분의 1 되겠지. 그럼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게 될 거라고. 이렇게 뭐가 있으면 더하기로. 그럴 때는 마지막에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 봐봐. 요 2분의 1과 2분의 1가 딱 1 되잖아. 그래서 얘를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렇게 적어주면 다른 문제 풀 때 뭔가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요렇게 쪼개버리면. 요 1을 요렇게 두 개를 쪼갰어야지. 그러면 이제 뭔가 문제풀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원래 부분수 하려면 두 개 쪼개서 이거 부분수 한 번, 이거 부분수 한 번. 그 다음에 그럼 두 개 나오잖아. 두 개. 다 전개해. 그래서 부분수 총 8번을 해야 돼요.
길잖아. 그래서 얘도 그냥 바로 암산 때려버리더라고. 우리는 이제 이 정도는 뭐다? 1차식으로만 인수분해가 돼 있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암산으로 커버 가능한 부분입니다. 맞아? 그래서 뭐다? 손가락 가리고 마이너스 1 넣으면 1, 2, 3 6분의 1 나와요. 그 다음 가리고 마이너스 2 넣으면 마 1, 1, 2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지? 그 다음에 가리고 마 3 넣어버리면 마 2, 마 1, 1 2분의 1 되죠? 그 다음 가리고 마이너스 4를 넣어버리면 마 3, 마 2, 마 1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암산도 갈 수 있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이제 문제죠. 맞지? 이건 헤비사 있을 수가 없어요. 분모가 완전 제곱식이 있어서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요거 갖추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쟤는 일단은 B 빼기 A분의 그러니까 요거 맨 위에 있는 걸 C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러면 C는 그대로 적어준다고 했고 그 다음 요거를 A라고 보고 요거를 B라고 보니까 B에서 A 빼봐. 봐봐. B가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4거든. A가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이야. 요거 빼봐. 뭐가 나와? 2X 더하기 3이 나와버린다고. 맞아? 그래서 분모가 2X 더하기 3이 돼서 이거는 항상 사라지게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자고. 됐니?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얘는 단순히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빼기 x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가 계산 결과가 그냥 단순히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빼기 x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부분분수를 써야 돼요. 변형이란 말을 이제 생략할 게 그냥 부분분수라고 하면 저 공식을 말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됐습니까? 필요한 거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차근차근히 계산한다가 답이에요. 알겠지? 내가 뭐 도와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긴 거를 사실은 얘는 번분수라고 원래 하면 안 되고 연분수라고 해야 되는데 요즘은 뭐 번분수랑 연분수랑 같이 통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쓰면 돼야겠지. 그러니까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번분수는 분수분의 분수가 번분수고 그 다음에 분수 안에 분수들이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면 이건 이제 연속해서 분수가 나면서 연분수라고 해. 근데 요즘은 구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막 써도 상관없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 연분수 문제는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뭐냐면 얘 통분하고요 뒤집고요 빼주고요 또 뒤집고요 또 빼주고요 또 뒤집고요 그게 최선이에요. 방법 그거밖에 없어야겠지. 여기서 계속 틀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렇게. 물론 쌤 저 이거 다른 방법 있다고 배웠는데요. 있기야 있어. 근데 안 할 거야. 알겠지? 왜냐 그거 잘 못 쓰더라고. 그래서 그냥 천천히 이 동그라미 첫 번째 값부터 할게. 이제 동그라미 여기 1번, 요 계산을 2번, 이 계산을 3번, 요 네모 계산을 4번, 저 1 뺀 거를 5번, 요 계산을 6번에서 1, 2, 3, 4, 5를 천천히 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면 1번부터 계산을 할게. 물론 성우쌤이 수업 시간에 혹시 다른 방법 알려줬으면 그 방법 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자, 우리는 1 빼기 x분의 1 얘는 x분의 1은 x분의 x니까 x 빼기 1 1에 된다고. 이게 1번을 계산한 겁니다. 그 다음 2번은 뭐야? 역수 취해달래. 그럼 2번은 역수를 취했으니까 뭐가 되냐면 x-1분의 x가 나와요. 현재 2번까지 한 결과. 자, 3번 결과는 뭐냐면 3번은 뭐야? 1 빼기 2식. 그래서 1에다가 2번식을 빼달래. 그럼 다시 얘를 뭐다? 1을 x-1분의 x-1로 바꿔서 실제로 빼기를 하자고 노가다로. 그러면 얘는 x-1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맞아? 그 다음에 4번식은 다시 뭐 하는 거야? 나 뭐 하나 빠졌나? 4번식 역수 다시 취하는 거죠? 4번은 3번을 다시 역수를 해달래. 그럼 얘 역수하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나오게 됩니다. 맞아? 그 다음에 5번은 뭐야? 1에다가 그 식을 빼달라며. 5번은 지금 뭐다? 1에다가 4번식을 빼달래. 그럼 뭐가 돼? x가 나오게 되겠네. 맞아? 그 다음에 6번은 뭔데? 역수 취해달라며. 그 6번은 역수 취했으니까 뭐가 돼? x분의 1입니다. 마지막 7번식, 최종적인 7번식은
1에다가 6번식을 빼달래 1 빼기 x분의 1 나오게 돼요. 됐나요? 그러면 얘 통분을 하면 뭐가 돼요? x분의 x에서 빼기 x분의 1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뭐야? x분의 x 마이너스 1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a값 1이고요 b값 1이에요. 그래서 a 곱하기 b를 물었으니까 1 나오나요? 답 맞는지 틀린지 좀 확인 좀 해주라. 무지성으로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말은 계속 내가 나누기를 하자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15분의 43을 보면 현재 분자가 숫자가 크고 분모가 작잖아, 맞아? 그래서 나는 이거를 뭐다? 분자의 숫자를 낮출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43을 봐봐 얘들아. 이것의 의미는 43 나누기 15를 했다는 말이잖아, 맞아? 이 의미잖아, 맞지? 그럼 우리는 43 나누기 15를 하면 만약에 봐봐, 이거 암산 되는지 보자. 수상을 열심히 했으면 가로 나눌 셈을 할 수가 있어요. 봐봐, 우리는 a는 bq 더하기 하는 거 알잖아, 맞아? 그럼 얘는 3 곱하면 나머지 훔쳐내니까 안 될 거 아니야? 뭐 곱해야 돼? 2 곱하고 30이니까 13이다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러면 지금 뭐냐면 15분의 43이라고 하는 놈의 역할은 뭐냐면 목이 2고 나머지가 13이잖아, 맞아? 그럼 얘가 뭐냐면 목이 2고 나머지가 13이다 요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이 표현과 이 표현이 같은 표현이라고. 실제로 2를 15분의 30 바꾸면 15분의 43 되잖아, 맞지? 그래서 요 표현이라고. 그래서 a를 2라고 처리를 하는 거야. 선생님 여기는 분의 1인데요? 얘를 뭐냐면 다시 역수를 막 이렇게 취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뭐냐면 현재 얘를 이렇게 바꾸자고. 2는 구해져 있고 얘를 다시 분의 1로 하는 거야, 강제로. 그럼 여기가 뭐가 돼? 13분의 15 이래야 되는 거 맞아요? 13분의 15분의 1이 15분의 13이잖아, 그냥 범분수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 13분의 15도 똑같이 할 건데 이제는 요거 적지 말고 암산으로 한번 해보자, 알겠지? 너네 될 거라고 믿을게. 봐봐, 여기 이렇게 그냥 13분의 15는 이거 나누면 무조건 목 1이잖아, 맞지? 목이 1이야? 그러면 얘는 13분의 13이니까 1을 더해 15가 되겠지. 나머지는 2야. 그러면 이게 요 식이 뭐로 바뀌었냐면 2 더하기에다가 요거 그대로 1 더하기 13분의 2 이렇게 지금 됐다고. 됐니?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가달라며. 1이 지금 3번 나와야 되니까 아직 더 가야 되잖아. 다시 역수치해주고 분의 1을 해주자고. 그러면 얘는 2에다가 1에다가 분의 1 해주고 2분의 13을 하자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2분의 13은 목이 6이고 나머지가 1이에요. 이 정도 이제 암산 될 거라고 믿을게겠지? 그래서 요 숫자를 6 더하기 2분의 1분의 1 이렇게 적자고. 됐니? 그럼 봐봐, 1, 1, 1, 1, 1, 1 완성이 됐다고. 그래서 뭐냐면 요게 A, 요게 B, 요게 C, 요게 D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A는 2, B는 1, C는 6, D는 2가 됩니다. 그치? 43 15 곱하기 2 더하기 13이잖아, 맞아? 얘로 나누기를 한번 적어보자고. 그럼 뭐가 되지? 15는 13 곱하기 1 더하기 2 되는 거 맞아? 그 다음 똑같이 얘로 나눠보자고. 그럼 뭐가 되지? 13은 2 곱하기 6 더하기 1 되는 거 맞아?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얘 해보자. 그럼 얘는 뭐지? 2는 1 곱하기 2 더하기 0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여기 있는 이 숫자만 관찰을 해보자고. 이 숫자만. 그럼 요게 실제로 A고 이게 지금 B고 요게 지금 C고 요게 지금 D. 딱 나머지 0까지를 해주면 그게 다 구해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두 번째 풀이긴 한데,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 풀이를 연습을 해보자. 그냥 연습을 하면 얘를 그냥 이렇게 하자고. 어떻게? 57을 지금 뭐다 우리는 16으로 나누는 거잖아, 맞아?
4를 곱하면 64가 되거든요. 그래서 3을 곱해야 돼요. 맞아? 이게 48이니까 48에다가 몇 더해야 돼? 9 더해야지 57이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다? 지금 요 숫자랑 이 숫자만 관찰을 하자고. 그러면 이제 뭐다? 16을 9로 나누면 목이 몇이야? 1 되나요? 나머지는 몇 대요? 7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9를 7로 나눠보자고. 그러면 9는 7로 나누면 목은 1이고 나머지는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7을 2로 나눠보자고. 그러면 7은 2로 나누면 목이 3되고 나머지가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맞아? 그 다음에 2를 1로 나눠보자고. 그러면 2는 1로 나누면 목이 2고 나머지가 0. 0 나올 때까지는 하면 된다 했죠. 맞죠? 그러면 이제 뭐다? 요게 A, 요게 B, 이게 C, 이게 D, 이게 2가 됩니다. 그래서 A, B, C, D 곱하기 해달라면 3, 9, 18. 깔끔하다 맞지? 빠르기는. 근데 이게 싫다. 싫으면 뭐다? 그냥 천천히 하시면 돼요. 뭐냐면 16분의 57을 쪼개긴 할 수 있잖아. 맞지? 요거는 안다고 칠게요. 그럼 얘가 지금 뭐다? 3에다가 16분의 9가 됩니다. 맞아? 맞죠? 그러면 얘는 3에다가 분의 1을 해주면 9분의 지금 16이 된다고. 그래서 요 숫자를 가지고 오나 봐요. 지금 왜? 또 9분의 16은 16 나누기 9라는 말이잖아. 맞아? 그러면 얘는 3에다가 뭐가 돼? 16을 9로 나누면 목이 1되고 나머지가 7돼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나오게 된다고. 됐니? 그러면 얘는 이제 또 뭐냐면 3에다가 1에다가 다시 역수를 취하면 7분의 9 이렇게 되는데 얘는 9를 7로 나누는 거. 9를 7로 나누는 얘가 된다고. 또. 그러면 여기 계속해서 내려갈게요. 얘는 3에다가 1, 1에다가 요거는 목이 1이고 나머지가 2죠. 이렇게 지금 또 된다고.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3에다가 1에다가 1에다가 여기에 또 분의 1에서 2분의 7 이렇게 지금 가는 거 맞죠? 그러면 얘는 7 나누기 2잖아. 7 나누기인가 또 요거 적었죠? 그래가지고 계속 힘드네요. 공간이 부족하네. 1 더하기 1 더하기 1에다가 목이 3이죠? 그 다음에 2분의 1 이렇게 지금 되는 거 맞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다? A, B, C, D, E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된다고요. 근데 확실히 1에 적는 것보다는 요래 적는 게 깔끔해 보이긴 합니다. 맞지? 2분의 A 빼기 C 빼기 1. 그 다음에 C분의 B 빼기 A 빼기 1. 그 다음에 A분의 C 빼기 B 빼기 1. 얘를 계산해달래. 현재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0 아니다. A, B, C 모두 다 0은 아니라고 주어져 있어야지. 이런 문제를 그냥 보자마자 너네가 그냥 괄호 안에 통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믿고 그냥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A 빼기 C 빼기 B가 돼요. 맞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C분의 B 빼기 A 빼기 C가 됩니다. 통분한 거예요. 여기서 괄호 안에 각각. 여기도 마찬가지. 괄호 안에 통분을 하면 A분의 C 빼기 B 빼기 A 현재 이렇게 나오게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이 식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수학상 당식이라고 일치하거든요. 그럼 봐봐. 부호가 이거 두 개 똑같잖아. 맞지? 그러면 지금 뭐다? 마비, 마씨가 뭔지 보자고 알겠지? 그럼 요거 두 개 넘겨주면 뭐가 되냐면 A 나와요. 맞죠? 그 다음에 마 A, 마 C는 뭐가 돼? B가 되겠죠. 그 다음 마 A, 마 B는 뭐가 돼요? C가 된다고. 맞죠? 요 식을 쓴다면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B분의 2A가 돼요. A 더하기 A라서 여기는 C분의 2B가 됩니다. 여기는 A분의 2C가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A 약분되고 B 약분되고 C 약분되고 이건 답은 그냥 8 나오게 되겠죠. 통분하면 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아는 게 20밖에 없잖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뭐 해야 돼? 계산 그냥 해야 되겠지. 맞지?
그래서 풀이 전략이 아마 두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 이 식을 한번 건드려 본다. 건드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저거를 한번 통분을 한번 해봐. 통분을 하면 A, B, C 분의 여기는 BC, 여기는 AC, 여기는 AB. 요게 지금 0된다고. 분수식이 0되려면 분자가 0돼야 되잖아, 맞아? 그래서 뭐냐면 AB, BC, CA 요거의 합이 0이다가 돼요. 그 다음 내가 이제 두 번째 할 수 있는 시도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기 봐봐. A 더하기 B, A 더하기 B인데 여기는 A 더하기 B가 없으니까 A 더하기 B를 분자분면 곱하고 싶고, 여기에 지금 뭐야? B 더하기 C, B 더하기 C인데 여기 없으니까 B 더하기 C를 분자분면 곱하고 싶고, 그 다음에 C 더하기 A, C 더하기 A인데 없으니까 분자분면 곱하고 싶다고. 즉 통분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것도 지금 뭐다? 통분을 하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그렇다라고 내가 얘기를 한 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분의 얘는 A에다가 B 더하기 C가 없죠. 얘는 B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A가 없죠. 여기는 A 더하기 B가 없죠. 통분을 하면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분자만 볼게요. 분자만 전개를 하면 A, B 두 개, 그 다음에 BC 두 개, CA 두 개가 나와서 두 배에다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나오게 된다고. 근데 이거 값이 이미 0이라네. 그래서 뭐야? 분자가 0되네? 그럼 답은 뭐가 돼? 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됐습니까? 물론 이게 수학상 열심히 하면 이런 거를 이제 뭐 대칭식, 교재식이라고 해가지고 또 푸는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거 대칭식인 거 모르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푸세요, 알겠지? 그래서 쌤 저도 대칭식, 교재식이 궁금한데요 라고 하면 제가 책도 만들어 놨거든요. 달라고 하면 책들 때 혼자 읽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놔가지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문자 개수랑 식 개수가 일치하면 뭐다? 문자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물론 모순이 나오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돼. 만족하는 뭐 실수가 없다 라고 하면 되겠지. 여튼 만족하는 게 없는 것까지도 구해진다라고 지금 표현을 할게 알겠지. 근데 우리가 뭐냐면 문자 개수보다 식 개수가 작아. 그런데 딱 한 개 차이가 나. 됐니?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문자의 값은 계산할 수 없어. 왜냐면 식 개수가 하나 모자라서.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이 문자 중에서 아무 한 문자로 표현 가능하다고. 그래서 뭐냐면 얘는 한 개의 문자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됐나요? 부정방식이랑은 논리가 좀 다르다. 부정방식은 문자 개수가 더 많은데 조건을 추가해가지고 뭐 정수 조건 추가해가지고 결국 식 개수를 일치시켜가지고 만들어내는 부정방식이고, 이거는 부정방식이 좀 달라요, 그렇지? 그럼 여기 문제 봐봐. 문자는 3개인데 식은 2개밖에 없잖아. 문자가 몇 개라고 현재? 3개라고. 근데 식이 몇 개라고? 2개라고. 근데 여기 더하기 1. 그러니까 즉 얘는 뭐다? x, y, z를 아무거나 한 문자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모두 다 x를 바꾸든 모두 다 y 바꾸든 알아서 그건 하시면 돼요. 됐니?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지금 y라고 되어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 y라 되어 있으니까 뭐 2개 더하면 y가 사라지는 게 눈에 보인다고. 맞아? 됐니? 그래서 먼저 y부터 할 거야. 그래서 두 식을 더하기를 먼저 할 겁니다. 알겠지? 그러면 3x 플러스 3z는 0이 돼가지고 z라고 하는 것을 내가 뭐다? 마이너스 x, 즉 얘를 바꿀 수가 있다고. 됐나요? 그 다음 이제 얘를 뭐다? 아무 때나 여기다 넣어도 돼요, 여기다 넣어도 돼요. 아무 때나 넣어요. 그러면 식이 뭐가 나오냐면 2x 플러스 y에다가 z 대신에 마이너스 x가 플러스 3x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겠지, 맞아? 그러면 y도 x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y는 마이너스 5x라고. 그러니까 즉 z도 x로 바꿨고 y도 x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 넣기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x는 그냥 그대로 두면 돼요. x 제곱에다가
y 대신에 마이너스 5x는가 마이너스 5x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yz 곱하기 그러니까 이거 쪽에 곱하기 하면 5x 제곱이죠? 5x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넣어버리면 x 제곱이 되겠지. 분자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yz잖아. yz 뭐라고? 5x 제곱이라며. 그럼 얘는 지금 뭐다? 6x 제곱분의 x 제곱이에요. x 약분되잖아, 맞지? 그래서 뭐다? 6분의 1 나오게 됩니다, 그치? 뭐 이런 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겠지? 그 다음에 56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문제를 꺾고. 여기다 안 되겠다. xy가 현재 양수라고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3xy 플러스 2y 제곱은 0이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이때 xy 빼기 2x의 제곱 x제곱 빼기 xy 3y의 제곱 이거의 값을 구해달라고 돼 있고 x랑 y는 서로 다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문자는 2개인데 식은 1개라고. 그럼 딱 1 차이 나니까 1개의 문자로 표현 가능하다고. 즉, 이 식에서 내가 xy의 관계식을 세울 수가 있다고. 그러면 보편적으로 는영이 보이면 우리는 당연히 좌변의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맞아? 그럼 얘는 x 빼기 y에다가 x 빼기 2y는 0이 되는데 x랑 y랑 다르다 했으니까 얘는 0이 될 수가 없다고 현재. 그럼 얘가 무조건 는영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뭐냐면 x라고 하는 놈을 2y로 늘 바꿀 수가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 대입을 할 때겠지? 대입을 하면 구하고자 하는 놈은 x 자리에 2y를 넣을게요. 2y 제곱 그 다음 4y 제곱인가 빼기 8y 제곱 그 다음에 4y의 제곱 여기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2y의 제곱 그 다음 3y 제곱은 그대로 y 제곱 약분되니까 숫자만 적을게요. 마이너스 6분의 여기는 5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분의 5가 나오게 되겠지. 일단은 저는 그냥 본질적으로만 접근을 하면 문자는 3개인데 식은 2개라고. 그러니까 얘랑 지금 뭐다? 같은 논리로 갈 겁니다. 즉 어떻게든 나는 한 문자를 표현하기로 할 거야. 근데 이 문제에서 부자하게 얘기할게. 이거 아마 한 문자로 표현하기 위한 식이 좀 길어질 거야.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해야겠지. 그러면 여기를 봐봐. 얘부터 볼게. 여기서 보면 z는 뭐가 돼? 1 빼기 3i분의 1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된다고 맞아? 그러면 통분을 하면요 3i분의 3i 빼기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넣다가 대입할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되냐면 x 더하기 z분의니까 이거 역수치하면 되죠? 역수치하면 3i 빼기 1분의 3i는 1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항시킬 거예요. 이항시키면 x는 1 빼기 3i 빼기 1분의 3i가 나오게 되고 통분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3i 빼기 1분의 3i 빼기 1에서 빼기 3i가 있잖아, 맞아? 그래서 x라고 하는 놈은 3y 빼기 1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문제로 표현을 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걸 보니까 구하고자 하는 거는 3x분의 1이라고. 그럼 여기다가 3을 곱하고 역수를 취하자고. 그럼 이게 분모로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3i 빼기 1이 뭐다? 3x분의 1 된다고요. 3x분의 1 맞습니까? 그 다음에 y는 그대로 그냥 y가 적을 거야, 그치? 뭐가 많은 거 같은데? 아 맞구나. 요거 약분하면 통분해 줄게 그냥.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3i 빼기 1분의 마이너스 3i 이러는 거 맞나요? 맞지? 그럼 3i 사라지잖아? 답은 3분의 1 나오겠죠? 그나마 아마 답정도 내가 길게 할 건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풀어보기 낫지 않겠냐? A는 절대값 x 빼기 2 이게 더하겠으면 참 좋았는데 맞죠? 빼기라서 좀 스트레스를 받던 x 플러스 4 그다음 얘의 최대 치수를 구해서 두 개를 빼달라고 합니다. 알겠죠?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내가 암기하고 있는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범위를 나눠서 계산을 해야 돼야겠지. 그래서 범위 나누는 기준을 저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뭐다? 절대값 안에가 0되는 숫자들 기준으로 해서 작은 것보다 작을 때, 작은 거랑 큰 거 사이, 큰 거보다 클 때로 나누면 된다고 했어요. 맞아? 그러면 여기는 0되는 게 마사, 여기는 2가 돼요. 그래서 작은 것보다 작을 때, 작은 것보다는 크고 큰 것보다는 작을 때, 큰 것보다는 클 때 웬만하면 등호는 아무 데나 붙여도 돼요. 근데 물론 나중에 혹시나 이사를 가서 대치로 간다면 등호 신경 써야 돼요. 왜냐면 붙어있는 그래프가 아니라 떨어져 있는 그래프 나오거든. 지금 현재 학교 시험에서. 그건 숫자 넣어보면 금방 판단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5를 넣어봐. 마이너스 5 넣어버리면 음수고 음수야 맞아? 그러면 부호 반대로 나왔죠. 그래서 부호 반대로 나오고 여기는 반대로 난다면 마이너스가 있으면 다시 플러스가 되겠지 맞아? 그다음 요거 사이에 0 있잖아 맞지? 0 넣어봐. 0 넣으면 마이너스 2니까 음수죠? 그래서 얘는 부호 반대로 나오고 여기는 0 넣으면 양수잖아. 그대로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렇게 되고요. 뭐 3 넣어버리면 양수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튀어나오고 앞에 마이너스가 원래 있고 그대로 튀어나오고 됩니다. 맞아? 그래서 식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x 사라지고요. 2 더하기 4라서 얘는 6이 나오게 되고요. 상수함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2 빼기 4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여기도 x 빼기 x는 사라지고요. 마이 빼기 마사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경계를 먼저 그려줘 이렇게. x는 마사, x는 2 해가지고 마사 이전에는 6이라고 하는 상수함수래.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음수래.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상수함수래. 요렇게 지금 생긴 게 뭐다? 이걸 fx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가 지금 뭐다? fx가 된다고. 항상 우리는 작과 상관없이 항상 이 꺾인 점의 좌표는 적어주는 게 예의다 알겠지? 마이너스 4,6 2, 마이너스 6 그럼 최대값은 6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인 거 알겠죠? 맞죠? 그래서 최대 빼기 최소 12가 되겠네. 그 다음에 467로 넘어갈게. 그래서 지금 보면 요게 지금 fx 그래프. 우리는 절대값 그래프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외우시셔야 돼요 방법을. 물론 이 범위 나눠서 그림 그려도 답은 되지만 그거는 이제 처음 배울 때 배우는 원리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우리 범위 나눠서 그리지 않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 설명한 다음에 한 번 더 저도 뭐 성수님 해주셨겠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렇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리냐면 무조건 절대값을 떼. 그럼 이거잖아 맞지? 얘랑 얘랑 같아지는 범위는 절대값 x가 x가 되는 상황이잖아. 그게 우리는 뭐냐면 x가 0 이상인 부분이라고. x가 0 이상이면 이 두 그래프는 일치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할 거냐면 이 절대값 안에가 0 되는 선이 있어요. x는 0이 뭐야? y축이라고 하지. 맞습니까? 그래서 저 선에 대해서 대칭시켜 버리면 돼요. 이게 선이 x는 0 나오면 x는 0 대칭하면 되고 y는 0이면 y는 0 대칭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봐봐 이래 되겠네. 요렇게 지금 좌표 평면이 있어요. fx가 0 이상인 부분 뭐야? 요 부분입니다. 0 이상인 부분은. 그럼 이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 그려요. 됐니? 그래서 이 부분을 뭐 한다고? y축 대칭을 하겠대. 그래서 뭐다? 이렇게 그려지겠대. 그 답은 요 그래프가 답이 되면 되게 나중에. 이렇게 막 어렵진 않아야겠지. 그러면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겠지? 그래서 뭐냐면 회계망직한 그래프가 있다라고 할 때겠지. 이거는 함수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함수는 아니에요. 내가 이상으로 불러서
뭐냐면 여기는 4분원 원처럼 그리고 여기는 뭐지? 뭐 네모처럼 생겼다고 할게. 함수는 아니야.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야. 알겠지? 그 다음 여기는 뭐 이상하게 생긴 거. 그 다음에 왜 너무 그런가? 대충 보세요 그냥. 여기는 깔끔하게 직선이라고 밝혀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밝혀야 알겠지? 뭐 굳이 얘를 y는 fx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물론 함수는 아니지만 사실은 어차피 같은 논리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보여줄게 알겠지? 그래서 지금 내가 첫 번째 지금 그리고 싶은 거는 얘를 그리고 싶어. 뭐냐면 x에다가만 절대값을 씌운 거. 그러면 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그 다음 두 번째는 y에다가만 절대값 씌운 거. 그러면 함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지금 되는 거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둘 다 절대값 씌운 거.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일단 이 세 가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지 보자. 상원 그렇게 기대면 안 돼. 상원 하면 안 돼. 일어나요. 그렇게 머리 기대고 있으면 원장님 나는 그거 본다. 자, 그래서 일단 그리는 방법은 이거라고 했어요. 이걸로 설명해 줄까? 이걸로 설명해 줄까? 똑같긴 한데 왼쪽 오른쪽 빨리 골라봐. 오른쪽이 좋아? 이거 되지? 이거 진짜 왼쪽인데 사실은. 왼쪽으로 할겠지? 자, 그러면 일단 뭐 한다고? 절대값을 뗀다고. 됐나요? 절대값을 떼면 얘랑 언제 같아진다고? 절대값 x가 x 되는 순간 뭐야? x가 0 이상일 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고? 절대값 안에가 능력되는 선에 대해서 x는 0 대칭을 시켜주면 돼요. 알겠지? 얘도 마찬가지 뭐다? 절대값을 떼버려. 그러면 얘랑 같아진 거는 절대값 아니고 y 될 때, 즉 y가 0 이상인 부분. 그래서 얘를 뭐 한다고? 절대값 안에가 능력되는 선 y는 0이죠. 요거에 대해서 대칭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얘는 똑같이 뭐냐면 절대값을 떼요. 그럼 이번엔 봐봐. 절대값 x도 x 돼야 되고 절대값 y도 y 된다고. x가 0 이상 y가 0 이상 1사분면이죠. 그래서 얘는 1사분면을 적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적어도 돼요. 그렇죠? 편의상 1사라고 적어도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뭐라고? 요거는 0의 대칭. 됐지? 요거는 0의 대칭. 그런데 요까지 하나 추가하자고. 봐봐.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어도 절대값 때문에 똑같잖아. 이걸 우리가 원점 대칭이라고 한다고. 맞아? 마이너스 x, 그러니까 x 대신 마이너스 x 되고 y 대신 마이너스 y 맞아? 그래서 뭐냐면 얘를 원점 대칭까지. 그래서 이 그래프를 요거 해주면 돼요. 원래 그 하나 그려져 있고. 그러면 이게 뭐 1사분면, 이게 뭐 몇 사분면, 몇 사분면에서 1, 2, 3, 4분면 다 채워진다고. 그럼 봐봐. 1번부터 그래프를 한번 볼게, 그랬지? 그림을 4개 그려놓을게. 3개인가? 그래서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이렇게 했겠지? 자, 뭐라고? x가 0 이상인 부분 뭐야? 여기가 x가 0 이상인 부분이야. 맞아? 그러면 현재 요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뭐다? 이 그래프가 있다고. 맞아? 그래서 이 그래프를 뭐 한다고? 요 선에 대칭시킨 다음에 그러면 위에는 뭐야? 반원이 그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렇게 그려지게 되겠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은 뭔데? y가 0 이상인 부분 이 윗부분이라고. 그래서 윗부분의 그래프를 그려요. 됐나요? 이거를 뭐다? 이 선의 대칭이라고. y는 0, x축이잖아. 맞아?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그려지게 되고 요쪽으로 반원이 나오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 1사분면이잖아. 1사분면 요거잖아. 맞아? 이 부분을 하나씩 그려줄게. 봐봐. x는 0 대칭을 하겠대. x는 0 뭐라고? y축이라고. y축이니까 여기 반원이 만들어지게 되고 맞아?
그 다음 이 부분을 뭐다? y는 0 대칭, x축 대칭한 다음에 그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맞아?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일직선상의 같은 거리 180도 회전이라는데 180도 회전 모르지 않았지? 그냥 뭐냐면 이제 요 점이 있으면 요 원점이 있으면 요렇게 일직선 꺼버리고 같은 거리만큼 가게 된다고. 이게 원점 대칭이라고. 그럼 이 빨간 부분은 다 원점 대칭시키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지금 그림 정확하게 요렇게 그려져서 뭐다? 원이 그려지게 된다고. 여기까지 지금 됐나요? 그 요거 세 가지가 뭐냐면 대칭이야. 근데 너네가 한 개를 더 배웠을 거야. 뭐냐면 네 번째는 따로 그려줄게요. 네 번째 케이스는 네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이 그래프도 배웠어요. 얘는 대칭이 아니라서 좀 달라요. 1, 2, 3은 대칭인데 얘는 대칭이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 y는 뭐다? fx의 뭐다? x축 윗부분은 그대로고요. 일단 결과 적어주고 설명 좀 해드릴게요. 그 다음 x축 아랫부분은 걷어 올리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봐봐. 함수값이 양수면 절대값 붙여도 그대로잖아. 그럼 만약에 F4가 양수야? 그럼 원래 그냥 F4야 맞아? 근데 F3이 음수라고 치자고. 음수면 마이너스 F3이 된다며. 그러니까 뭐야? 음수면 마이너스 F3 걷어 올리게 되겠지 맞아? 그래서 얘는 뭐다? X축 아랫부분 걷어 올리기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뭐냐면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고. 그래서 요게 y는 fx라고 할게. 그러면 봐봐. y는 절대값 fx는 뭐가 되냐면 이미 x축 위에 있는 이 부분들은 그대로 그린다고. 그래서 뭐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그린다고. 됐습니까? 근데 아랫부분에 있는 거는 뭐다? 절대값을 쳤으니까 함수값이 이게 만약에 뭐 2,3이면 2,3으로 보내겠다는 말이라고. 그러면 얘는 뭐다? 걷어 올리기 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 부분도 걷어 올리기 하니까 지금 뭐다? 이렇게 걷어 올려야 된다고. 그래서 얘는 걷어 올리기지 대칭은 대칭을 말하기는 좀 애매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 그래프를 뭐다? 절대값 그래프라고 하고 실제로 너네가 뭐냐면 쌤 여기가 만약에 뭐 너 얘기할 수 있거든? 쌤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라고 하면 쌤 얘는 절대값 x축의 x축의 방향은 a는 평행이동이에요.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한다고? 절대값을 빼. 그럼 이게 되는 순간 x가 a 이상이잖아. 그럼 x가 a 이상이면 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여기가 a가 있으면 맞아? 이 그래프를 뭐다? x는 a 라고 하는 이 선에 대해서 뭐다? 좌우 대칭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 뭐다? 평행이동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라고. 됐나요? 절대값 그래프는? 그래서 평행이동보다는 대칭이동이 조금 더 많이 쓰여요. 현재 수능에서. 뭐다? 항상 그냥 절대값을 뗀다. 그 다음에 범위 구한다. 절대값 아니가 0 되는 선에 대해서 대칭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